안녕하세요. LA의 정규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는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가치가 30배 뛸 것이다라는 주제를 다뤄볼 텐데요. 그리고 FSD가 드디어 타회사 계약이 임박했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들여다보고요. 자, 그리고 팔란티어가 오늘 폭등을 했습니다. 그 배경도 한번 살펴봅니다.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시면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매일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테슬라가 훨훨 날아올랐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매그니피슨 세븐 가운데 테슬라만 오늘 나홀로 올랐습니다. 자, 지금 우리 하나씩 들여다보면요. 마소가 2.79 빠졌습니다. 좀 많이 빠졌죠? 자, 어저께 사실 이 선물 시장부터 심상치 않았죠? 제가 좀 많이 빠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아니나 다를까 오늘 매그니피슨 세븐 이 빅테크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마소 2.79. 자, 이 정도 빠지는 건요. 굉장히 많이 빠지는 거예요. 애플 보세요. 1.41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가요. 무려 3.26% 빠졌죠. 많이 빠진 거죠. 그리고 아마존 보세요. 아마존도 평소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4.19%나 빠진 모습 나타났고요. 구글은 1.95%, 메타도 많이 빠졌습니다. 4.0%. 자, 지금 이 빅테크들이 이렇게 빠졌는 가운데요. 테슬라 보세요. 나홀로 상승했습니다. 3.07% 상승했어요. 자, 지금 테슬라가 사실 연이틀 쭉쭉 빠지면서 굉장히 그 고점에 사신 분들이 또 이렇게 불안에 떨고 그랬는데 다시 테슬라가 또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원래 보통 이 매그니피슨이 빠지면요. 테슬라는 더 빠지죠. 지금 이 아마존이 4%, 메타 4%, 그리고 엔비디아가 3%대다 보통 이렇게 되면 테슬라는 8%, 9% 이렇게 빠져야 되는 게 정상적이죠. 근데 이제는 테슬라가요, 이들과 같이 동행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그 테슬라 주가가 폭등할 때도, 트럼프의 어떤 혜택을 받으면서, 트럼프 효과가 나타나면서 이 빅테크들하고 다른 모습이 나타났죠. 빅테크들이 오르긴 올랐지만 테슬라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테슬라만 나홀로 오르고 빅테크들도 빠지는 주식이 있을 정도였죠. 그렇게 지금은요, 이제는 테슬라가 독자적으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매그니피슨 세븐과 전체적인 흐름들은 같이 가겠지만 이제는요, 확실하게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놓여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가 상승하는 이유들에 대해서는요, 이따가 한번 들여다보고요. 자, 지금 전반적인 시장이 이 트럼프 랠리가 뭔가 조금은 이제 스팀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한동안 트럼프 랠리가 이어졌는데, 자, 그것에 이제 너무 과하게 상승하면서 바람이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죠.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랠리가 완전히 끝났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너무 초반에 타오르다 보니까 현재 조정이 오고 있는 건데요. 특히 연준 의장 발언들이 중요했죠. 연준 의장 발언이 어제 2부 때도 봤고 1부 때도 봤지만 연준 의장이 이 금리를 우리가 이거 안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시그널들을 보이면서 시장은 좀 불안감에 휩싸인 거죠. 그리고 급하게 금리 안 내리겠다 이런 얘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흔들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 소식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요. 매크로 뉴스 몇 가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전반부의 매크로 소식을 살펴보는 이유는요. 숲을 먼저 보고 그 다음 테슬라라고 하는 나무 그리고 하나의 기업들 각각의 기업들의 그 나무를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살펴볼 소식은요. 굴스비 의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연준의 시카고 연은 총재 같은 격이거든요. 자, 시카고의 연준 멤버인 바로 이 굴스비 의원이요. 자, 이번에 뭘 얘기했냐면은 위에 타이틀을 보세요. 초록색으로 하려는 거. Another 125 basis point, basis rate cuts by the end of 2025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시카고의 그 굴스비 의원은 연준 의원은 뭐라고 했냐면은 내년 말 2025년도 내년 말이면은 대략 1.25% 정도 금리 인하가 최종적으로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하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1.25를 내년까지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그러면 내년 한 해 동안 1.25인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핑크빛으로 하려고 보시면요. 자, 일단 연준이 바라볼 때에 올해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말에 another quarter percentage point this year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쿼터 포인트라면요. 이거는 결국은 0.25%를 말하죠. 그래서 올해 마지막에 올 연말에 이제 12월 달 한 번 남아 있거든요. 0.25%가 한 번 더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핑크빛으로 마지막 부분에 full percentage point for the next year라고 합니다. 내년에 그 full percentage는 결국은 1포인트를 말하는 거죠. 1%요. 그래서 그 합쳐가지고 올해 지금 12월 달에 0.25 한 번, 내년 1년 토탈 해가지고 1%입니다. 그래서 1.25%, 그리고 125 베이시스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빠지게 되면요. 숫자로 따졌을 때는 어떻게 됐냐? 파란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자, 지금 올 그러면 하반기에, 즉 12월 달 마지막에 31일 날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12월 달에 금리나 0.25 하게 되면은 지금 한 4.75잖아요. 그러면 4.5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대략 미디안으로 한 4.4, 4.5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1% 떨어지니까 3.4%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뭘 어떤 긍정적인 신호를 읽어야 되냐면요. 어찌됐건 어저께 연준 의장 발언들, 금리나 굉장히 우리 느리게 갈 수 있어. 그리고 또 그 전에 세 명이 연달아 나타나서 금리나 조심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마치 금리 인하를 굉장히 안 할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그 트럼프를 견제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굴스비 의원이요. 그냥 기존의 방식 그대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흐름을 생각하라는 거죠. 괜히 트럼프 때문에 흔들릴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 원래 월가가 소위 연준이 원래 계속해서 해왔던 방식으로 그대로 흘러갈 거라는 거죠. 뭐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년 말이 되면 3.4 정도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내후년 말에는 2%대 진입이 가능하겠죠. 기준금리가 2.8, 뭐 2.75, 뭐 2.5도 가능한 건데,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지금 내년 말부터는 내년 하반기 그리고 내후년쯤 되면요, 그러니까 26년도 되면은 기준금리가 2%대 진입한다. 그렇게 되면 시중의 금리는요, 거기서 뭐 1% 정도 얹으면 한 3%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이 이제 부동산 사고 팔 때 그게 부동산 기준금리, 부동산의 이제 금리가 모기지 금리가 3%대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좋겠죠. 사실 모기지 금리는요, 내년 말쯤에 이 기준금리가 3.5다 그러면 한 4%대가 나올 수 있어요. 4%대면요 거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거래가 안 되는 게 높은 금리거든요. 근데 내년 말을 보시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후년이면 더 좋아지는 거고요. 자, 부동산도 거래가 활발해지죠? 그럼 부동산 쪽도 활발해지면서 자금이 돌아요. 그리고 또 주식시장은 당연한 거죠. 이렇게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요, 기업들의 전체적인 그 디스카운트 된 게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고속 성장주들은요, 굉장히 좋은 혜택을 받는데, 그게 2026년도가 되면, 그러니까 한 2년 뒤면요, 테슬라는 금리에 좋은 영향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거기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뭐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 효과, 이 전체 규제를 막 해제하게 되면요, 테슬라가 받을 혜택이라고 하는 건 상상 불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데이터만 보더라도요, 다른데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던 대로만 연준이 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2026년도를 봤을 때 굉장한 퍼포먼스가 테슬라로부터 나올 수 있고, 다른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매크로 지표도요,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리테일 세일즈, 미국의 지금 소매 판매율이 어떻게 나왔는가. 자, 이것은 미국 사람들이 스pen딩을 얼마나 하고 있다, 그러니까 돈을 쓰고 있다 안 쓰고 있다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데이터죠. 자, 그래서 이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 지금 이 10월달 리테일 그 소매 판매가요, 자, 점프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9월달 데이터도 기존에 나왔던 것보다 월등히 잘 나왔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아래쪽에 이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막대그래프 보시면요, 이 초록색으로 된 거 있죠. 진하게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인데, 두 개의 막대그래프 있죠. 두 개의 막대그래프 중에 왼쪽 거 0.8% 기록하고 있는 거, 이게 9월달 데이터거든요. 자, 9월달에, 그러니까 지난달 데이터인데, 이게 이제 원래 0.4를 예상했단 말이죠. 근데 0.8로 뛰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수정된 게 이렇게 두 배가 뛰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보다도 훨씬 많이 올랐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10월 달인데 10월 달 데이터가 이번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보니까 핑크빛으로 알려는 거죠. 0.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달 0.8, 이번에 0.4. 근데 원래 월가 예상치가 0.3 정도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높게 나온 상태입니다. 자, 이것도 만약에 12월 달 갔을 때에 또 수정돼서 나올 수 있겠죠. 리바이즈 된 게 오를지 내릴지 봐야 되는데 지난달 거도 아주 보수적으로 봤다가 2배 이상 뛰어 올랐고 이번에도 이렇게 봤는데 나중에 뛰어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리테일 소매 판매가 꾸준하게 좋다라는 거예요. 지난 이 6월 달이죠. 그러니까 7월 달 8월 달인데 7월 달 좋았고 8월 달이 좀 안 좋았고요. 그리고 9월 달이 0.8이 나오고 이번에 0.4가 나왔으니까 나쁘지 않아요. 전체적 그래프 보시면 마이너스도 있는데 마이너스가 없고 꾸준하게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 미국 사람들이 계속 소비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제가 이게 이제 계속 소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죠. GDP도 계속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소비 판매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게 실업률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실업률이 망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월급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월급을 계속 받고 있으면요, 계속 소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얼마나 지금 이제 탄탄한지 아시겠죠. 어느 나라보다도 유럽보다 중국보다 중국은 거의 지금 디플레 수준이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한국도 요즘 안 좋거든요. 성장률이 2%가 채 안 되는 걸로 지금 내년에 목표로 잡고 있기 때문에 안 좋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미국만 좋아요. 여러분 다 어려운데 미국만 좋다? 이거 뭔 말입니까? 그냥 미국 주식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오랜만에 팔란티어 소식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팔란티어는 올해 초에 이 실적 자체가 플러스로 전환되는 점, 제가 그거 지적해 드렸죠. 결국 이때부터는 성장이 빠르게 오를 수 있다. 그 플러스로 기업이 소위 말해서 돌아섰을 때는 그런 기업은 눈여겨보고 투자를 해도 괜찮다,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그 이후로 어마어마하게 상승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무려 11%나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나스닥으로 옮겨간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더 뛰어 올랐어요. 뭐 그 자체가 상징적으로 있는 거죠. 그러나 팔란티어가 계속 상승하는 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돈을 벌면서 플러스로 전환됐다라는 거, 계속 이제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적 발표가 사실은 월등히 좋았습니다. 특히 월요일날 어닝 보니까요, 기대보다 월등히 좋았죠? 자, 그러니까 45%나 주가가 뛰어오른 겁니다. 자, 뭐 당연히 오르는 건요, 기본 펀더멘털이 되기 때문에 오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는 11월 달부터 11월 26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쯤 되겠네요. 11월 26일부터 이 나스닥에서 이제 거래가 시작합니다. 티cker 네임은요, PLTR로 거래가 되어집니다. 자, 아무튼 이 팔란티어는요, 계속 이렇게 지금 이 힘이 좋은 건 뭐냐면요, 이제는 이 확장성이 좋아졌다 그랬죠. 이게 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확장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원래 이 팔란티어가 국방부나 뭐 또 국가기관들에 좀 집중돼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확장성이 좀 빈약해요. 근데 이 팔란티어가 이제는 커머셜 쪽까지, 기업들의 요청까지 받아서 그들의 임무도 수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조사하고 해서 특히 이제 자신들만의 팔란티어가 갖고 있는 자신들만의 소프트웨어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인공지능을 이제 부여시켜 가지고 앞으로 이 팔란티어가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더 이제 이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국방부뿐만 아니라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업들까지 이런 걸 의뢰하다 보니까 이건 뭐 앞으로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팔란티어 계속 미래가 좋아 보인다. 중간중간에 조정이 있겠지만 좋아 보인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필 소식은요, 대박 소식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중국 쪽에서 날라오고 있는 소식인데요. 자, 지금 테슬라 FSD, Full Self Driving이라고 하는 테슬라의 이 소프트웨어 기술이요, 즉 자율주행 기술이죠. 이 기술을 라이센싱 하겠다라고 하는 회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일론 머스크가 뭐 어떤 메이저 기업 한두 개가 테슬라에게 이미 이 라이센스를 하기로 했다. 테슬라 자율주행을 갖다 쓰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옛날에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떤 회사인지 밝히진 않았는데요. 자, 근데 지금 중국 쪽에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루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구체화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요, 사실은 어느 누구도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런 것들이 소식들이
터져 나오잖아요. 원래 내부적으로 얘기되면 뭐 핵심 관계자들만 알고 있으라 그러지만 그 얘기들이 뭐 와이프한테도 얘기하게 되고 또 와이프는 또 뭐 옆에 가서 또 얘기하게 되고 소문이 막 이렇게 소문에 소문을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얘기가 흘러나오면요. 이게 다 삐집고 나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자, 어찌됐건 지금 그렇다면 중국에서 어떤 회사들이 테슬라의 FSD를 라이센스 하려고 하느냐? 자, 첫째 위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 보세요. 이 세이크입니다. SAIC 모터인데요. 이 세이크 모터 자동차 회사는 상하이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하이 기반을 두고 있고 한때 이 중국에서 4대 자동차 회사라고 불리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만큼 영향력 있는 그런 자동차 회사인데요. 지금도 활발하게 생산 활동을 하고 있고 작년에 기준으로 봤을 때에 200만 대 넘게 생산해서 팔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요, 작은 회사가 아니에요. 보통 BMW나 벤츠가 뭐 200만 대, 250만 대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은 규모가 아니죠. 그래서 명실공히 완전 이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완전차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뿐이 아닙니다. 자, 지금 이 지리 자동차 아시죠? 지리 자동차는 항저우에 기초를 둔 중국계 자동차 회사입니다. 자, 지금 이 위에 세익 자동차는 상하이에 기반을 두고 그리고 이 지리는 항저우에 기반을 뒀는데 중국 땅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한 성마다 소위 한 성마다 뭐 이 회사들이 대표격의 회사들이 있는데 자, 어찌됐건 각각의 회사들인데 이 지리도 사이즈가 커요. 작년 기준으로 이 지리 자동차도 한 250만 대 이상 생산해서 팔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이요, 작은 회사가 아니에요. 완전 뭐 소형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그래도 규모가 있는 회사입니다. 이 지리 자동차도 현재 소문은요, FSD 테슬라 자율주행을 본인들 차에 탑재하기 위해서 한참 지금 테슬라와 얘기 중에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둘 다가 테슬라와 얘기 중에 있는 거야. In talks with Tesla for FSD licensing deal. 지금 둘 다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뭐 무시할 수준은 아니고요. 충분히 앞으로 미래에 가능한 얘기고 일론 머스크도 이미 이런 주문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얘기 중에 있고 테슬라 자율주행이 수준급으로 올라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라이센스를 주게 될 거라는 건데 자,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게 참 많은데요. 자, 일단 그 전에 혹시 중국말이 되시는 분들은요. 오른쪽에 중국말로 나와 있거든요. 이 한국 분들 중에 중국어 잘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뭐 싱가포르에 계시는 분이랄지 또 뭐 이 홍콩에 사시는 분이랄지 중국에는 또 유튜브가 안 되니까 제 걸 못 볼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중국말 되시면 중국말 보시면 되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이 라이센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뭐 기가 닳도록 듣지 않았습니까? 이 라이센스가 되는 순간요, 테슬라는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되고 여기서 이제 현금이 꼬박꼬박 이제 여기서 이제 받게 되지 않습니까? 뭐 자동차 한 대당 받을 수 있고 뭐 그 기준은 다양하게 정할 수 있는데 자, 지금 이렇게 중국을 대표하는 회사들이 너도 나도 테슬라 이 FSD를 라이센싱 하겠다? 이거 자체가요, 테슬라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소문 단계인데 이게 구체화되고 이게 이제 여러분 뭐 공식화되고 이러면요, 테슬라 주가가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날아갈 거예요. 지금 뭐 최근에 이 트럼프 효과로 이렇게 올랐는데 이 소식이 알려지면요, 그냥 이건 하늘로 날아가는 거예요. 투 더 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400달러, 500달러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앞으로 그냥 꾸준하게 어마어마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중국의 회사들이 테슬라에게 이게 만약에 정말 사실이라면 왜 테슬라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테슬라 자율주행을 여기다가 장착하려고 할까? 이게 중간 사이즈 회사들의 어떤 고민들이죠. 여러분 이 세이기나 질리 자동차가요, 자체적으로 자율주행을 개발하려고 하면 지금 본인들보다 앞서 있는 회사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이들은요, 지금 뭐, 중국의 빅테크들과 연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막 해서 나가고 있는데, 지금 다른 회사들은요,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거든요. 자율주행을 장착하려면요. 근데 지금 소위 이 사이기나 질리 같은 경우는요, 자동차 회사로서 살아남으려면 결국은 머스크가 얘기한 대로 자율주행이 없으면은 그냥
다 무너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먼저 뛰어드는 친구들이 있겠죠. 항상 그럽니다. 우리는 자율주행, 우리 소프트웨어는 없어. 우리는 안 돼. 라고 하지만 우리는 자동차를 팔아서 우리는 앞으로 이 자동차 가장 강한 회사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 자율주행을 빨리 장착해서 그러면 이게 이제 고객들에게 팔고 입소문이 퍼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동차가 세익 자동차와 진리 자동차가 엄청나게 팔리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회사들도 이게 이러다가 경쟁이 안 되겠는데 뭐 BYD나 이런 친구들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샤오펑이나 자체적으로 자율주행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 이거 밀리겠는데 하면서 결국 경쟁에 뒤처진다 생각하면요. 이들도 자기들 거 포기하고 테슬라 걸 갈아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이 자율주행을 갖다 쓰겠다는 거죠. 소프트웨어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했죠. 앞으로 미래의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 자동차가 이 대량으로 생산해서 수익으로 만들 수 있지 않으면은 망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는 앞으로 자율주행, 전기차 기반 위에 자율주행을 그 기술을 갖고 있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자율주행 기술이 자동차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건 사람들이 외면해요. 여러분 제가 이 미국에서 자율주행을 테스트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풀 셀프 드라이빙을. 제 모델 Y에 장착해서 지금도 좀 전에 나갔다가 잠깐 들어왔는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데는요. 그냥 손댈 게 없어요. 정말 편해요. 운전하는데 이전처럼 막 신경을 바짝 쓰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어디를 간다, 멀리 간다, 공항 갈 때도요. 키고 가잖아요. 하나도 안 피곤해요. 왜냐? 내가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운전이라는 게 굉장히 피곤한 거잖아요. 특히 뭐 밤 운전이랄지 또 뭐 이 트래픽이 많을 때. 근데 제가 이 밤에 트래픽 많은 때도 다 가봤거든요. 캄캄한 밤인데 트래픽도 많아요. 근데 아주 기가 막히게 운전을 해요. 나보다 운전을 더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요. 노인들이랄지 또 여성들이랄지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풀셀프 드라이빙을 맛을 보게 되면요. 이거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일종의 마약입니다. 한번 맛을 보잖아요. 못 돼요. 중독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거든요. 편한 거에 사람이 익숙해지잖아요. 못 돌아가요. 제가 그 얘기 드렸죠. 이 스마트폰에 익숙해진 사람이 피처폰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요. 이미 앞서 있는 기술을 경험하면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율주행 테슬라 걸 경험하잖아요. 이건 넘사벽이에요. 정말 좋아요. 지금 미국과 이제 캐나다만 되잖아요. 근데 이 풀셀프 드라이빙 해보면요. 특히 미국은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되지 않습니까? 와, 정말 여러분 이 정도까지 잘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결국 한 달에 $100면요. 누구나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다만 테슬라를 몰고 있는 사람들도요. 테슬라 타고 있는 사람들도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귀찮아서 안 한다는 사람도 있고 뭐 돈 때문에 안 한다는 사람도 있고 또 아직도 불안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익숙해져야 돼요. 저도 처음에는 보니까 내가 운전하는 방식과 이 테슬라 자율주행이 운전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에서 오는 불안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믿고 맡기니까요. 완벽해요. 그냥 테슬라 FSD에 맡겼거든요. 나 그냥 오케이 잘못 가도 상관없으니까 맡겨봤어요. 근데 정말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운전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물론 아직까지 사람이 더 필요한 영역도 좀 있는데요. 근데 이 정도면요. 그냥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한 내년쯤이니까 한 6개월 뒤나 1년 뒤면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즉 사람보다도 훨씬 더 안전한 수준에 갈 겁니다. 지금 이제 이 속도가 올라가는 거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뭐 당연히 출시하는 건데 이렇게 지금 수많은 회사들이 벌써 중국에서 2개 회사가 덤벼든다? 이 중간 사이즈 회사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앞서가 있는 회사들이요. 소위 말 똥줄이 탈 거예요. 결국 자동차 이 중국 사람들이 세익이나 지리 자동차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딱 작동하는 걸 보게 되면요. 깜짝 놀랄 겁니다. 사람들이. 그럼 너도 나도 소문이 퍼지면서 야, 세익차 된대, 지리차 된대 이러면서 이들의 자동차가 엄청나게 팔리겠죠. 그럼 경쟁 구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경쟁사들은요. 너도 나도 막 달려올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지금 라이센스를 준다고 하는 건요. 앞으로 미래에 테슬라의 가치를요. 이거 여러분 2배, 3배는 그냥 기본인 거예요. 이 1년 안에, 2년 안에 이게 얘기가 소문이 퍼지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200, $300 이거 지금 최근에 움직임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그냥
그냥 미친 듯이 사모아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 계속 사모아 가셔야 됩니다. 월급 타면 사고, 돈 생기면 사고, 그냥 사세요. 지금 $300, $50, $60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요. 굉장히 또 중요한 소식입니다. 테슬라 장기 투자자 론 바론이 등판했습니다. 자, 론 바론이 CNBC에 또 아주 심층 이 인터뷰를 또 했거든요. 이 분의 또 통찰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귀담아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테슬라 투자나 기술주 투자에는요. 론 바론 이 어르신의 얘기를 듣는 것이 워렌 버핏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테슬라 투자나 기술주 투자에는 맞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투자의 기본 원리들 있죠. 그 원리들을 투자 철학을 배울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 기술주 투자나 특히 테슬라 같은 투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초창기부터 투자하신 이 론 바론의 이 어르신의 지혜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굉장한 또 얘기를 했거든요. 초록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The Tesla I think is going to be worth 5 trillion in 10 years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테슬라가 5 trillion의 시가총액 기업으로 갈 거라는 거죠. 이게 대략 한 10년 안에 이런 일이 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5 trillion이면 지금 테슬라가 뭐 이제 1조 달러 조금 못 되는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조금 내렸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냥 대략 1조 달러로 봤을 때에 지금 한 10년 안에 5배로 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 trillion 기업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정도면 뭐 이 근사한 가격대입니다. 이것도요. 그래서 뭐 $260대 머물 때는 당연히 또 배수가 더 올라가겠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우리가 지금 10년 안에 충분히 5배 이상은 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론 바론이 본인이 볼 때 대략 한 10년 안에 이5 trillion까지 간다. 한 5배 뛸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노란색으로 해보세요. Elon believes more longer term 30 trillion이라고 합니다. 머스크는 좀 더 길게 봤을 때 뭐 한 15년 뒤에 2035년도쯤 혹은 2040년도 안에 테슬라의 전체 이 시가총액이 30 트릴리언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0 트릴리언이면요. 지금 애플이 우리가 3조 달러로 봤을 때에 애플의 기업의 가치의 지금 시가총액이 전 세계 1위지 않습니까? 이것의 10배가 된다는 거예요. 10배요. 애플의 시가총액의 10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1조 달러면은 30배가 뛴다라는 거죠. 지금부터 30배 정도 뛴다. 자, 이게 뭐 10년 안에 올지 15년 안에 올지 20년 안에 올지는 모르겠지만 자, 충분히 머스크는 확신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본인이 지금 현재 이 로봇을 개발하고 이게 앞으로 쓰일 걸 생각하니까 가정에도 쓰이고 공장에도 쓰이고 이건 뭐 사람 수대로 쓰이는 게 아니라 이건 뭐 정말 어마무시하게 쓰이겠죠. 보통 그냥 뭐 가정에도 몇 개씩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종류별로 쓸 수 있고 회사에도 또 인력이 필요한 곳에는 뭐 어떤 영역도 들어갈 수 있죠. 식당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용도 자체가요. 로봇의 쓰임, 즉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쓰임새가 어마무시한 거죠. 그렇게 따졌을 때에 테슬라의 가치가 30 트릴리언을 간다? 이거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머스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론 바론은 더 현실적으로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2030년도쯤 되면 5 트릴리언 간다라고 본인이 항상 얘기해 왔거든요. 그때 이미 벌써 몇 년 전부터 그 얘기 해왔죠. 3년 전에도 2030년도쯤이면은 대략 5 트릴리언쯤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5 트릴리언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이분이 현실적으로 그냥 보더라도 아무리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5 트릴리언을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최소 5배인데 그 정도면요 성공한 거예요.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도 2030년도면요 그 안에는 충분히 각오도 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그때 알아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지금 2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뭐 5배가 뛴다 지금부터 그러면은 2억이면은 2, 50, 또 2억이 10억이 돼 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뭐 혹시 5억을 투자한 사람들은 또 이게 5배 되면은 이게 25억으로 뛰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뛰는 건데, 근데 지금 이 머스크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로봇이 대박을 쳐버리고, 그리고 자율주행이 라이센싱이 이게 돼서 이게 벌어들인 걸요, 계산을 지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앞으로 로봇 택시와 이 부분이 터져버리면
최소한 우리 돈나무 누나가 예상하고 있는 2,600, 2,700달러 가는 거, 이거면은 260달러 얼마 전에 기준에서 10배 정도 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롬바로는 5배 정도, 돈나무 누나는 2030년대에 한 10배 정도 뛰는 걸로 보고 있는 거고, 일론 머스크는 조금 더 길게 잡았을 때 2035년, 40년까지 이 로봇이 판매되는 거 봤을 때는 30트릴리언, 애플이라고 하는 기업의 시가총액의 무려 10배 정도는 뛸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Optimus Robot is going to be this biggest business ever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옵티머스 로봇 자체가 이 전체 비즈니스의 가장 큰 비즈니스를 차지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자동차 분야가 있고, 그리고 로봇택시 분야가 있고, 또 자율주행 분야가 있고, 에너지 분야가 있고, 그리고 보험 분야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 다른 게 있고, 뭐 서비스 쪽도 있고, 뭐 다양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뭐가 있냐면은 바로 옵티머스 로봇이 전체 테슬라 비즈니스 가장 큰 비즈니스를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에는 이 쓰임새가 굉장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여자 앵커가요, 이 롬바론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너 만약에 이 5배 뛰었을 때에 팔 거냐라고 질문했어요. 테슬라 팔 거냐 했더니 No way I'm selling, No way I'm selling이라고 합니다. 절대 안 팔지 이러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지만 머스크가 생각하는 것처럼 로봇은 지금 가치를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로봇이 막 정말 상상 이상으로 이게 확장이 돼버리면요, 뭐 당연히 이거보다 더 커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머스크가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30트릴리언, 이 30배까지 뛸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거는요, 행복해요. 보수적으로 5배만 뛰건 또 10배가 뛰건 30배가 뛰건 무조건 어마어마한 수익을 우리가 가져다 줍니다. 이런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열심히 그냥 자기 일 하세요. 본업에 충실하시고 현금의 흐름들을 여기다 계속 집어넣으세요. 테슬라를 그냥 주구장창 사셔야 됩니다. 미친 듯이 사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사셔야 돼요. 자꾸만 뭐 댓글에 여러분들 뭐 잠깐 뭐 이 주가의 변동 360 같은 것이 갑자기 300 초반 내려오니까 또 내가 뭐 48 안 해서 그러다 48 하다 48이 돼요, 눈이. 그렇게 자꾸 짧은 호흡으로 가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차트 보면서 주봉을 보니까 뭐 내려갈 조짐이네. 그런 그딴 걸 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워렌 버핏이 차트 본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롬 바론이 차트 본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월가의 전설들은요, 그런 거 안 봐요. 그걸 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는 그냥 의미가 없는 것들이고요. 그냥 이 테슬라의 기업의 펀더멘탈과 이 미래를 계속 보다 보면요, 이건 여러분 그냥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그냥 무조건 계속 사모아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한국 주말 들어가시죠. 여기도 주말 들어가고 있는데 금요일인데요. 자, 오늘 2부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레 조교스트였습니다.